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날 밤 그 순간 당신은 이러한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인터뷰로 20살 청년을 만났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20살 청년 심건우라고 합니다. 평소엔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 저는 평소에는 수험 준비를 하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혹은 그냥 친구들과 시덥잖은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학교는 재직하고 계시지 않으신 거죠? 예, 대학교는 재직하지 못하게 되었고, 낯선 표현이네요. 재직이라니. 재학 아니고 재학? 아, 제가 네.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면 12월 3일 그날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일과부터 이제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날은 학교를 가야 하는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다 와서, 학교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학교를 한 후에, 네, 당시에 수험 준비를 위해서 학원에 들렀습니다. 학원에 들러서 늘 그렇듯이 이제 수업을 듣고, 학원 수업이 5시거든요. 5시에 시작을 해서 9시 반에 끝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9시 반에 끝나서 집에 가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갑자기 친구가 메시지로 계엄령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좀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장난치는 거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는데, 뉴스를 틀어보니 계엄령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그때 거실에 같이 있던 가족인 어머니와 동생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밤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예. 언제쯤에 그 계엄령의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시각은 10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0시에서 11시?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친구가 계엄령이 터졌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 뒤따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뉴스를 틀어놓고서는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령이 터졌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좀 슬슬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 터졌을 때 당황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사실이라는 걸 어느 정도 깨닫고 난 뒤에 예. 좀 걱정이나 그런 불안 같은 게 생겼다면 맨 처음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우선 사실 처음에는 계엄령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역사 시간에 이제 어렴풋이 배운 대로 좀 뭔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혹은 우리의 일상이 심한 통제를 당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조금씩 했었는데, 그때 저희 가족이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어머니께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약간 진짜로 우리 가족 여행이 좀 무산될 수도 있진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이 사실 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이게 세대 간에 좀 반응 차이가 있잖아요. 그 계엄을 겪은 세대와 그걸 좀 어느 정도 겪지 않았더라도 가깝게 알고 있는 세대와, 그리고 역사책으로만 배운 저희 세대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했다고 했을 때 부모님하고 그 인터뷰 하시는 신건우 씨가 그 받아들인 그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그 계엄이 터졌을 당시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아버지와 그런 식으로 그 계엄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실 때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계엄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세대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감각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에 좀 더 우리가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계엄이 터졌을 때 좀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들긴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금방 진정이 되지 않을까, 금방 국가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이제 좀 어떤 국민으로서 반성?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일어났을 당시에 그 계엄 선포가 된 거를 뉴스로 알게 되자마자 이제 국회로 뛰어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물론 그거에 정치적으로 그 관련된 분이나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냥 일반 시민분들도 그냥 보고 뛰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뉴스에서 접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음, 그때 당시에는 좀 솔직히 말하면 굳이 저렇게까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어쨌든 자신의 신념과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막고자 국회로 뛰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라면 저렇게 안 했겠지만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 그 시간으로 언제까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 된 거는 이제 정확히 한 4시 몇 분쯤인데, 예. 네, 그때까지 보고 계신 건지. 아니, 그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 좀 피곤해서 2시쯤까지 그걸 뉴스를 보다가 이제 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아, 그럼 가결안이 이제 가결된 것까지 보신 거네요. 예, 그쯤까지 보다가 이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엄이 해제된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실시간으로 보셨으면, 예. 그럼 이제 국회 계엄군이 10시 반쯤에 이제 들이닥치고, 여기 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국회 내부까지 이제 진입하는 걸 보셨을 텐데, 예. 그때 뭔가 좀 불안이나 뭐 그런 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저 군인들이 굉장히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인일 뿐이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또 저희도 군 복무가 얼마 남지 않은 나이다 보니까 우리 때 저런 일이 터진다면은 나는 과연 어떤 감정으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좀 그 장면을 보면서는 되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뭔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다던가, 예. 뭐 아니면 현금 인출기로 뛰어가가지고 현금을 찾는다던가, 뭐 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 뭐 맨 처음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딱히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동생이 이제 외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시내에 뭐 탱크가 돌아다니고 그런 게 보이니까 그냥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그때 계엄 이후에 어디냐, 통금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나가지 말아라 이 정도만 얘기했던 것 같고, 사실 뭐 특별한 대처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좀 아까 그 해외여행도 말씀하셨지만, 밖에 이제 나가는 거에 이제 그런 자유에 대한 그런 제한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그때 가장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계엄령이 진짜 선포돼서 뭔가 여러 가지 자유가 제약됐을 때, 그중에서 가장 와닿고 이건 좀 나한테 큰일이다 싶은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하면 무슨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하나요? 사실 제가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고 좀 내향적인 편이라 이렇게 웬만한 일은 다 집에서 해결하는 편인데, 저한테 있어서 그런 자유를 침해받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억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그거는 심적으로 압박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면은 그것조차도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억제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사실 저희는 계엄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보니까 계엄이 터졌을 때 어떤 자유를
내가 통제당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 계엄이 터졌을 때 당시에 그 친구한테 맨 처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친구들하고도 그 디스코드나 뭐 카카오톡이나 그런 걸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예. 그 상황을 같이 예.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예. 그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대체로? 주변 친구들은 대체로 그냥 다시 재밌는 이슈가 하나 터졌다라는 식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남고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다 남학생들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계엄을 터뜨린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엄이 우리에게 줄 영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뭐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얘기로 서로 대화를 주고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어떤 상황을 그렇게 영상 매체로 접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봤을 때 뭐 이걸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뭔가 좀 이런 식으로 그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걸 지켜보는 그 감상이 어느 정도에 있었나요? 저한테는 좀 드라마에 가깝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비현실적인 느낌이고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인데 제게 있어서는 드라마 정도 수준의 거리감이었습니다. 너무 이게 현실적이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실이 아니라면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또 리얼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드라마 정도의 거리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장르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장르라고 정의낼 수 있을까요? 제 시선은 드라마였지만 계엄령 자체는 분명히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의 역사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시선은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다양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다큐멘터리로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바라본 건 어느 정도 시극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예. 하지만 이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 객관적으로 그 다큐멘터리스럽게 받아들여지길 원하신다. 예, 그렇죠. 그것을 이제 분명한 사실로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다큐멘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계엄이 끝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걸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네. 사실 계엄이 터질 당시에 학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교를 가야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 일단 굉장히 큰 실망감이 느꼈고요. 근데 이제 뭐 한편으로는 학교를 간다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에 계엄이 잘 마무리가 되었구나. 우리 사회와 일상이 안정을 되찾았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뭐 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계엄령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도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또 그 계엄이 발생한 그 직후에도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좀 경제에서도 갑자기 이제 환율이 폭등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뭐 행정도 어느 정도 마비가 되고, 그리고 외교 관계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나설 수가 없다 보니까 뭔가 좀 불이익을 얻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터졌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뭔가 사회적으로 와닿았던 이슈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 좀 와닿았던 이슈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으로 와닿았던 이슈는 사실 탄핵안이 가장 사회적으로 크게 와닿았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탄핵을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려온다라는 사실이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상황이 한 번 더 찾아왔다는 것이 그냥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시위들이 일어나고 여당과 야당, 좌와 우와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엔저였단 말이. 일본으로 예, 가려 했는데.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엔저였어서 엔화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바꿀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그 계엄 직전에 바꿨는데 계엄 이후에 이제 엔화가 또 폭등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진짜 와닿겠네요. 예, 정말 와닿죠. 네. 잠깐만 이거 끊고 펜 좀 바꿔도 될까요?